707특임단 특전사 소령 여성이 지리산 등산을 하던 중 만난 조폭들에게 위기에 처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지리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겹겹이 쌓인 푸른 산줄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렸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는 고요한 숲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도 긴장감은 드리워져 있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707특임단 소속의 두 여성 대원, 김하윤 소령과 이세은 상사는 바로 이곳 지리산의 험준한 심장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김하윤 소령은 특임단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다. 35의 나이에 소령 계급장을 단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그녀의 별명은 빙벽이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김하윤 소령의 전투 능력은 물론이거니와 전략적인 사고와 탁월한 리더십은 수많은 대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 수많은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특히 4년 전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인질로 잡힌 민간인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폭발 직전의 건물을 홀로 제압하고 인질을 구해낸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그녀의 전설적인 업적 중 하나였다. 그 작전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한 젊은이의 목숨을 구했다. 그 젊은이가 누구였는지는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의 파편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그 순간의 긴박감과 생명의 소중함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세은 상사는 김하윤 소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든든한 동료이자 707특임단의 핵심 요원이었다. 29살의 그녀는 날렵하고 민첩한 몸놀림, 그리고 뛰어난 사격 실력을 자랑했다. 이세은 상사는 김하윤 소령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지만 결코 뒤처지지 않는 독자적인 실력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특임단에 들어오기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면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으로 모든 훈련 과정을 수석으로 통과했다. 김하윤 소령이 빙벽이라면 이세은 상사는 질풍이었다. 예측 불가능하고 빠르며 어떤 장애물도 뚫고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두 사람이 지리산에 온 이유는 단순히 훈련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707특임단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산악 추적 장비의 실전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이 장비는 위성 신호와 연동되어 대원들의 실시간 위치, 심박수, 체온 등 생체 신호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비상시에는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다. 험준하고 예측 불가능한 산악 지형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다. 이번 테스트는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단계였기에 가장 숙련된 대원인 김하윤 소령과 이세은 상사가 투입된 것이었다. 소령님, 북사면 담당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위치 이상 무. 이세은 상사의 명료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김하윤 소령의 귀에 닿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손목에 찬 전술 시계를 확인하며 자신의 위치를 브리핑했다. 시계 화면에는 위성 지도와 함께 두 대원의 실시간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세은 상사 주위에서 진행해요. 지리산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으니까. 김하윤 소령은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방수 처리된 지도를 펼쳐 오늘의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리산의 북사면은 해발 고도가 높고 등산로가 험준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안개, 낙석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이번 임무는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구역을 맡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김하윤 소령은 북사면을 따라 천왕봉 방향으로, 이세은 상사는 동사면을 따라 노고단 방향으로 각각 등반하며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기로 했다. 이는 넓은 지역에서의 장비 효율성을 측정하고 독립적인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작전 브리핑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두 사람의 동선과 비상 계획은 미리 세밀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배낭을 고쳐 메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군화는 젖은 흙길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굳건히 지형을 움켜쥐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햇빛은 희미해졌고 키 큰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울창한 숲을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 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침착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랜 훈련과 실전 경험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벼려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등반의 속도, 주변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신체 반응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의 귓가에는 무전기의 미세한 잡음만이 들려왔다. 이세은 상사와의 교신이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녀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목시계의 액정을 가볍게 터치했다. 화면에는 그녀의 심박수가 65bpm으로 안정적으로 표시되었고 위치 좌표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완벽했다. 그녀는 이 장비가 미래의 작전 환경에서 대원들의 생존율을 얼마나 높여줄지 상상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김하윤 소령의 평온한 등반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숲의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객들의 웃음소리나 대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님을 직감했다. 날카로운 고함 소리, 그리고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섞여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본능적으로 배낭 옆에 달린 전술 나이프에 손을 올렸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이건 단순한 등산객들의 소음이 아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고 주변의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눈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완전한 경계 태세로 전환되어 있었다. 어둠이 드리운 숲길,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세 명의 남성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이미 텅 비어버린 맥주캔 몇 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등산로 한가운데서 고성을 지르며 서로를 밀치거나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발로 차고 있었다. 등산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위협적인 행동이었다. 김하윤 소령은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을 통해 그들이 전문적인 등산객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아마도 근처 계곡에서 술을 마시다가 산으로 올라온 불량배들 일 터였다. 김하윤 소령은 그들을 피해 조용히 지나치려 했으나 그녀의 뛰어난 은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았다. 어이 아가씨, 어딜 그렇게 바삐 가나?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희죽거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롱과 경멸은 분명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하윤 소령이 서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옷차림은 지저분했고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김하윤 소령은 숨겨진 몸을 드러내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꿰뚫어 보았다. 죄송합니다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오히려 남자들을 자극하는 듯 했다. 뭐야? 대답하는 꼬락서니가 싸가지 없네.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김하윤 소령의 어깨를 밀쳤다. 그는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깔봤다. 김하윤 소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를 밀친 남자의 손이 오히려 그녀의 단단한 어깨에 부딪혀 통증을 느낀 듯 움찔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특임대 훈련은 이런 종류의 도발과 위협에 단련되어 있었다.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우리랑 같이 놀다 가지 그래. 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세 번째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김하윤 소령을 애워쌌다. 그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길을 완전히 막았다. 숲의 음산한 기운과 어우러져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닌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읽어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것임을 예견했다. 장비 테스트 중이었기에 총기나 심각한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맨몸으로도 충분한 기술과 압도적인 힘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통해 단련된 본능에 가까운 확신이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접근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하윤 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이세은 상사와의 임무 진행 상황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다. 푸하. 겁대가리 상실했네. 이 아가씨가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남성들은 김하윤 소령의 단호한 경고를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술기운에 잔뜩 취한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첫 번째 남자가 어딜 감히 하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김하윤 소령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녀의 몸이 옆으로 살짝 기울며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피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고 그대로 비틀어 올렸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어깨가 뒤로 꺾이는 듯한 자세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하윤 소령의 움직임은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두 번째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격분한 듯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럭비 선수처럼 어깨를 들이밀며 김하윤 소령을 향해 돌진했다. 김하윤 소령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읽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정면을 향해 발을 내밀었다. 발은 남자의 정강이를 정확하게 걸었고 동시에 그녀의 몸이 회전하며 남자의 추진력을 이용해 그를 옆으로 넘어뜨렸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김하윤 소령은 그의 팔을 순식간에 붙잡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크흑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팔은 뒤로 완전히 꺾여 있었고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세 번째 남자는 앞선 두 명의 동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술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공포가 드리워졌다. 그는 등살로 아래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김하윤 소령은 번개처럼 그를 향해 돌진했고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손을 대고 혀를 눌렀다. 윽!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굳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앞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상황은 채 1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3명의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숲의 고요는 다시 찾아왔지만 그 속에는 방금 전에 격렬한 움직임이 남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하윤 소령은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고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산은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닐 곳이 아니야. 그녀는 경고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혹시 모를 반격에 대비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주변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던 남자 중 한 명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까 김하윤 소령에게 팔이 꺾여 제압당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김하윤 소령의 얼굴을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는 경련하듯 떨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하윤 소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그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거치며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팔은 여전히 통증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김하윤 소령을 향한 시선만은 고정되어 있었다. 저 박지혁입니다. 4년 전에 폭발물 해체 작전 때 소령님께서 절 구해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제야 김하윤 소령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4년 전 중동의 한 분쟁 지역에서 수행했던 위험천만한 폭발물 해체 작전. 그 작전에서 그녀는 한 명의 민간인을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테러 단체에 의해 인질로 잡혀 폭발물이 설치된 건물 안에 갇혀있던 젊은이. 폭발 직전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그녀 또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었다. 당시에 그는 대학생 신분으로 해외 봉사 활동을 왔다가 뜻하지 않게 인질로 잡혔던 것으로 기억했다. 깨끗하고 순수한 눈빛을 지녔던 그 젊은이가 이제는 술에 취해 산에서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가 되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 예상치 못한 재회는 김하윤 소령에게 깊은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박지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흐릿했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박지혁? 김하윤 소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 실망감,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빙벽 같던 표정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긴 듯 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구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지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살고 있었네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김하윤 소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듯 했다. 옆에 있던 두 남자는 박지혁의 말을 듣고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공포뿐만 아니라 당혹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 여성분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가 생명의 은인이라 부를 정도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다. 그들은 김하윤 소령이 그저 힘이 센 여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자책하는 박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힘껏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은 그를 향한 실망감과 동시에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끈을 부여잡는 듯 했다. 박지혁, 너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김하윤 소령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빙벽 같던 표정은 이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4년 전 내가 너를 살린 건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내가 그 기회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녀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믿었던 존재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목숨을 걸었던 과거의 희생에 대한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압니다, 소령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는 게 마음처럼 안 돼서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친구들은 유혹하고 자꾸만 나쁜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젊은이의 전형이었다. 그는 김하윤 소령에게 자신의 변명 아닌 변명을 쏟아냈다. 그 모든 말 속에는 어쩌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 말했다. 늦지 않았어, 박지혁.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면 그걸 바로잡을 용기도 있어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과거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야. 너는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빙벽이었지만 그 얼음 속에는 타인의 가능성을 믿는 따뜻한 불꽃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작전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한 젊은이의 삶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았다. 소령님, 저 정말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했고 그 전환점을 김하윤 소령이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김하윤 소령은 힘주어 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녀의 임무는 최첨단 장비 테스트였지만 예상치 못한 인명 구조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다. 이 순간 그녀의 군인 정신과 인간적인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무전기를 들고 이세은 상사에게 무전했다. 이세은 상사, 임무는 잠시 중단하고 이쪽으로 와줄 수 있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되어 있었다. 이세은 상사는 아무런 질문 없이 알겠습니다, 소령님. 즉시 합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녀는 김하윤 소령의 지시가 어떤 상황이든 중요하고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함이 없었다. 몇 분 후 이세은 상사가 빠르게 북사면으로 합류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김하윤 소령과 쓰러진 남자들 그리고 고개를 숙인 박지혁의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과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세은 상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김하윤 소령의 뜻에 따랐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임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 것 또한 그녀들이 추구하는 가치였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에게 나머지 두 남자를 깨우라고 지시했다. 박지혁은 친구들의 팔을 흔들어 깨웠다. 정신을 차린 두 남자는 자신들이 제압당한 상황과 자신들의 동료가 이 여성분을 소령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박지혁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얘들아, 죄송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괜한 폐를 끼쳤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두 남자도 할 말을 잃었다. 김하윤 소령은 두 남자에게도 엄중히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뼈아팠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마라. 산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곳이지 너희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는 곳이 아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내지만 다음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었다. 두 남자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빌었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 삶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황하는 젊은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분명한 목표와 희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의 어깨를 다시 한번 토닥이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은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나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이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녀가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목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었다. 박지혁은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메모지를 받아들고 손에 꽉 쥐었다. 박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두 친구를 데리고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람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은 용기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빙벽 같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소령님, 이제 다시 임무에 복귀할까요? 이세은 상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김하윤 소령의 변화된 표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래요, 이세은 상사. 가자. 이번 임무는 예상치 못한 수확도 있었으니까. 김하윤 소령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리산의 푸른 기운처럼 굳건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산악 추적 장비 테스트 임무는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박지혁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그녀의 삶과 임무가 단순한 군사적 목표를 넘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군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리산의 고요한 숲속 김하윤 소령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 보였다. 박지혁과 그의 친구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김하윤 소령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숲의 정적은 다시 찾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지리산의 깊은 숲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박지혁의 뒷모습을 쫓는 듯했다. 빙벽 같던 그녀의 내면에도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인 듯했다. 그녀의 임무는 늘 명확하고 단호했다. 조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것. 하지만 오늘 그 임무의 한 조각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한 사람의 삶을 구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 또한 그녀의 역할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이세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김하윤 소령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차린 듯 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김하윤 소령의 내면을 읽어내는데 능숙해진 이세은 상사였다. 김하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세은 상사. 단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흐트러졌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차분하고 냉철한 베테랑 장교의 표정이 자리 잡았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다시 임무에 집중해야 할 때였다. 그 젊은이가 소령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다니. 놀랍습니다. 이세은 상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하윤 소령이 과거 얼마나 위험천만한 작전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타인의 생명을 구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과거의 일일 뿐이다. 김하윤 소령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즐기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젊은이가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거지. 그녀는 박지혁의 결심이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던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이제 그들의 임무는 다시 차세대 산악 추적 장비의 성능 테스트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만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었다. 걷는 동안 이세은 상사는 김하윤 소령에게 작전 브리핑에 따라 동사면에서 진행했던 장비 테스트 상황을 보고했다. 동사면 구간에서는 장비의 위성 신호 수신율이 99%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와 협곡 구간에서도 오차 범위는 0.5m 이내였고 재생체 신호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송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낙엽이 쌓인 습지 구간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지력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이세은 상사는 전문적인 어조로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장비의 개선점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김하윤 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세은 상사의 보고를 경청했다. 그렇군. 습지 구간 접지력. 기록해두도록.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적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박지혁과의 만남은 잠시 그녀의 감정을 흔들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은 잊지 않았다. 임무는 언제나 최우선이었다. 그들은 이제 북사면의 더욱 깊은 곳으로 향했다. 등산로는 점차 좁아지고 경사가 가팔라졌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은데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했고 눅눅한 흙냄새와 숲의 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낡은 등산로 표지판들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가끔씩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짐승 소리는 숲의 신비로움을 더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암시하기도 했다. 김하윤 소령은 배낭에서 지형도를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가 가야 할 길은 곧 나타날 능선 구간이었다. 능선은 바람이 강하고 시야가 탁 트여 장비의 광역 탐지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손목에 찬 전술 시계를 통해 장비의 위치 추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시계 화면에는 그녀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주변 지형과 고도 정보가 상세하게 나타났다. 능선까지 약 1km 남았습니다. 바람이 강할 수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소령님. 이세은 상사가 앞서가며 보고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가벼웠다. 알겠다. 이세은 상사도 조심해요. 김하윤 소령은 답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변을 끊임없이 살폈다. 특수부대원에게는 작은 소리, 희미한 냄새, 미세한 기류의 변화까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숲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이었다. 능선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강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바람은 나무들을 거세게 흔들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숲 전체를 울렸다. 시야는 탁 트였지만 멀리서부터 짙은 안개가 몰려오고 있었다. 지리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예측 불가능한 안개는 산악 지형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였다. 시야를 완전히 가려 길을 잃게 만들고 낙석이나 추락의 위험을 높였다. 안개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장비의 악천 후 감지 및 비상신호 전송 기능을 테스트하기에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이세은 상사가 침착하게 보고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망원경으로 안개가 몰려오는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만약 시야가 너무 안 좋아지면 즉시 중단하고 대피로를 확보한다. 그녀는 냉철하게 판단했다. 임무도 중요했지만 대원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 시계에 특정 설정을 입력했다. 장비는 즉시 안개와 기압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능선을 뒤덮었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었다. 숲의 모든 소리가 안개 속에서 왜곡되어 들려왔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김하윤 소령은 자신의 감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눈은 주변 지형을 탐색하고 귀는 바람소리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 했다. 발은 젖은 흙과 미끄러운 바위를 디디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 김하윤 소령의 머릿속에는 박지혁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흐릿한 안개 속에서 그의 흐느낌과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이 메아리 치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생명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기회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의 임무는 단순히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지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생명을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또한 그녀의 책임감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김하윤 소령의 빙벽 같던 마음속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명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책임감. 이세은 상사의 무전이 정적을 깼다. 소령님, 안개 속에서도 장비의 GPS 신호가 정확하게 수신되고 있습니다. 비상신호 전송 기능도 정상 작동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임무 성공에 대한 작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확인했다. 그대로 진행한다. 예상대로 장비는 악천 후에도 강하군. 김하윤 소령은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안개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장비는 미래의 수많은 대원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오늘 마주한 우연한 만남 역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리산의 깊은 숲속 김하윤 소령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수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지리산 깊은 숲속 김하윤 소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졌지만 박지혁의 뇌리에는 여전히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늦지 않았어, 박지혁.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돼.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그의 심장을 녹이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고개를 숙인 채 친구들을 따라 산을 내려오던 박지혁의 발걸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방금 전의 만남이 그에게 준 충격은 가히 엄청났다. 야, 지혁아. 그 누나가 대체 누구냐? 아까 그 말들은 또 뭐야? 친구 중 한 명인 용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용태는 투박한 인상에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박지혁이 방황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친구였다. 다른 친구인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용태의 옆에 서서 박지혁의 반응을 살폈다. 민호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눈치가 빠른 편이었다. 박지혁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했잖아.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4년 전에 나 죽을 뻔한 거 구해준 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 깊은 후회와 함께 김하윤 소령에 대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차마 김하윤 소령이 707특임단 소령이라는 것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 사실까지 말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더 기겁할지 알 수 없었다. 생명의 은인?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용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박지혁이 종종 허풍을 떠는 것을 보아왔기에 지금 이 상황조차도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박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때 4년 전에 나 해외 봉사 활동 갔다가 테러단체한테 붙잡혔었어. 폭탄이 설치된 건물에 갇혔는데 그때 그분이 나 구해주러 온 거야. 진짜 목숨 걸고 나 구해주셨다고. 그의 목소리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하는 듯 떨렸다. 용태와 민호는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박지혁이 해외에서 잠깐 힘든 일을 겪었다는 정도만 알았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했다. 우와,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깨갱한 거구나. 용태가 뒷머리를 극적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하윤 소령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인정하는 듯 했다. 산을 내려온 그들은 근처 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박지혁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하윤 소령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고 지난 4년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지혁은 4년 전 김하윤 소령에게 구출된 후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는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졸업과 동시에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졌고 수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20통이 넘는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불안정한 사회생활과 끊임없는 비교는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는 점차 좌절감에 빠져들었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그를 술과 유흥으로 이끌었다. 바로 이때 용태와 같은 옛 친구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박지혁에게 세상은 다 똑같다,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 인생 한방이다 같은 말들을 속삭이며 그를 좋지 않은 길로 유혹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좌절감과 외로움에 지쳐있던 박지혁은 결국 그들의 유혹에 넘어갔다.
작은 사기 행각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점차 불법적인 도박과 유흥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오늘 지리산에 온 것도 일종의 기분 전환이라는 명목으로 술에 취해 산을 오르며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것이었다. 그들의 주머니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번 돈이 들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헛된 자신감을 주었다. 물론 박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되면 김하윤 소령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이렇게 살라고 날 살려준 게 아닐 텐데. 스스로를 비난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수렁에서 헤어나올 힘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오늘 지리산에서의 만남은 그에게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가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일 때 그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4년 전 그를 구했던 김하윤 소령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과 비판적인 말들은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건넨 작은 메모지와 나는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는 말은 그의 삶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그 메모지를 주머니에 단단히 쥐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삶의 나침반을 되찾은 듯 했다. 식당에서 나와 친구들과 헤어지던 박지혁은 용태와 민호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릴 거야. 이따위 인생 더 이상 못 살겠어.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용태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박지혁을 바라봤다. 야, 맨날 그런 소리만 하더라. 뭐 이번엔 진짜냐? 진짜야. 이번엔 진짜 달라. 소령님께 약속했단 말이야. 박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때보다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박지혁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박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지혁아. 잘해봐. 나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헤어진 박지혁은 무작정 집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불법적인 일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는 의식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4년 전 김하윤 소령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만들어준 작은 액자였다. 액자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는 그동안 이 액자를 애써 외면해왔다. 죄책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액자 속 문구는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첫 단계는 바로 김하윤 소령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메모지를 다시 꺼내 김하윤 소령의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박지혁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김하윤 소령에게 받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좌표 같았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영원히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심호흡을 깊게 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김하윤 소령의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전화 연결음이 그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혹시나 그녀가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혹은 그녀가 자신을 비웃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였다. 지리산에서 자신을 단숨에 제압하고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그 목소리. 박지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소령님. 저 박지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되어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하윤 소령은 예상치 못한 전화였는지 아니면 박지혁의 전화임을 확인하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혁? 그래, 연락 올 줄 알았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세한 궁금증이 섞여 있는 듯 했다. 박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소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지리산에서 소령님께 너무 큰 폐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들었습니다. 김하윤 소령은 짧게 탄식했다. 그래서 변하겠다는 너의 결심은 진짜인가? 그녀의 질문은 직접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진심이 아닌 말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진심입니다, 소령님.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소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제 삶을 바로잡을 겁니다. 박지혁은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전하기 위해 모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묻어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박지혁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어 초조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듯 했다. 좋다, 박지혁.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 한다면 나는 너를 응원하겠다. 하지만 말뿐인 다짐은 아무 소용없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할 생각인가?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격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믿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네, 소령님. 일단 제가 그동안 했던 불법적인 일들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술을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했었는데 그거라도 다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할 겁니다. 당장 학원부터 알아볼 생각입니다. 프로그래밍이라. 김하윤 소령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호기심이 스치는 듯 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가진 재능을 선한 곳에 사용해야지.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다. 네, 소령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혁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전화 한 통으로 그는 오랜 방황의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듯 했다. 전화를 끄는 박지혁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다. 그는 방금 김하윤 소령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는 당장 인터넷을 뒤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학원을 비교하고 국비 지원 과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과거에 게으르고 무기력했던 박지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날 밤 박지혁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에 시달리던 지난밤과는 달랐다. 그의 꿈속에는 4년 전 자신을 구해준 김하윤 소령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녀는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박지혁은 누구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알아본 프로그래밍 학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펼쳐든 프로그래밍 관련 서적들은 낯설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비록 머리는 녹슬었을지 몰라도 그의 마음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사막을 헤매다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식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용태와 민호에게 연락했다. 나 오늘부터 학원 다니면서 진짜 새롭게 살 거다. 너희도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같이 올바른 길로 가자. 용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야, 또 작심삼일 아니냐? 내가 얼마나 갈지 두고 보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비웃음보다는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는 듯 했다. 민호는 박지혁의 결심을 응원했다. 지혁아, 잘 생각했다. 나도 너 보면서 좀 반성했다. 너 정말 잘 되라. 박지혁은 친구들의 반응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하윤 소령과의 약속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메모지를 꺼내 들여다봤다. 단순한 연락처가 아닌 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정표처럼 보였다. 지리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이다. 김하윤 소령과 이세은 상사는 지리산에서의 장비 테스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종 보고서에는 차세대 산악 추적 장비의 뛰어난 성능과 악천후 속에서의 안정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김하윤 소령은 안개 속에서의 데이터 수신율과 비상 신호 전송 기능의 정확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임무는 완벽하게 수행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박지혁과의 만남이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 한편에 민간인 조우 및 선도 경험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이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그녀는 이것 또한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작은 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령님. 이번 테스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조만간 전 대원에게 보급될 것 같습니다. 이세은 상사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는 이번 임무를 통해 장비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하며 깊은 신뢰를 얻은 듯 했다. 그래, 이세은 상사도 수고 많았다. 이 장비가 실전에서 대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김하윤 소령은 담담하게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지리산의 봉우리들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 젊은이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을 터였다. 한편 박지혁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었다. 그는 김하윤 소령에게 전화한 다음 날부터 바로 행동에 옮겼다. 낮에는 죽은 듯이 공부했고 저녁에는 프로그래밍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 그의 책상은 과거의 무기력한 잡동사니 대신 프로그래밍 서적과 연습용 코드들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새벽까지 코딩 연습을 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 해결책을 찾아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다. 과거의 인연들도 그를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았다. 용태는 여전히 박지혁의 변화를 반신반의했고 가끔씩 술에 취해 연락하며 과거의 유흥을 제안하기도 했다. 야, 지혁아. 너무 빡세게 살지 마라. 한번 나와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야지. 하지만 박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다, 용태야. 나 이제 그런 삶 안 살기로 했다.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는 용태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민호는 박지혁의 변화를 조용히 응원하며 가끔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거나 간단한 안부를 묻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박지혁은 학원 수업 외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 학원 강사들은 박지혁의 열정과 성장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지혁 씨 정말 놀라운데요.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습득력이 엄청나네요. 칭찬이 이어질수록 박지혁은 더욱 힘을 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김하윤 소령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하윤 소령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 지리산에서의 장비 테스트 임무 이후 그녀는 707특임단의 신입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혹독한 산악 특수 훈련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한계를 시험하고 극한 상황에서 팀워크와 판단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한 명이라도 낙오되면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신입 대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몸을 던지고 가파른 암벽을 맨몸으로 오르내렸으며 밤새도록 이어지는 훈련으로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낙오하는 대원들이 속출했지만 김하윤 소령은 냉정하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속에는 대원들을 강하게 키우려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신입 대원들에게 그대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나게 하려 했다. 훈련 도중 김하윤 소령은 문득 박지혁의 안부가 궁금해졌다. 자신이 건넨 한마디가 정말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나? 시작한 일은 잘 되고 있고. 박지혁은 밤샘 코딩으로 지쳐 잠이 들려던 찰나 휴대폰 알림음에 눈을 떴다. 발신자를 확인한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김하윤 소령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밤낮 없이 노력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소령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입니다. 소령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자를 보낸 박지혁은 휴대폰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이 능숙하게 코드를 짜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었다. 그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둡고 막막하지 않았다. 김하윤 소령의 문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의 답장을 받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빙벽 같은 얼굴에도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잔잔한 보람을 느꼈다. 훈련이 계속되던 중 그녀는 문득 신입 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너희는 단순히 전투 기계가 아니다. 너희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때로는 총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대원들은 김하윤 소령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박지혁의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화해갔다. 그는 김하윤 소령에게 약속했던 대로 모든 불법적인 인연을 끊어냈다. 용태의 계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용태는 결국 박지혁의 변화를 인정하고 더 이상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는 꾸준히 박지혁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의 변화를 지지했다. 민호는 박지혁의 모습을 보며 자신 또한 나태했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박지혁은 밤낮 없이 프로그래밍 공부에 매달렸다.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코드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복잡했던 논리들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그의 잠재력은 엄청났다. 그는 단순히 학원 수업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밤샘 코딩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몇 달 후 그는 학원 졸업 작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박지혁 씨 정말 놀랍군요. 단기간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다니.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장의 칭찬에 박지혁의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꿈만 같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박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김하윤 소령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문자에는 감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령님, 저 졸업 작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소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윤 소령은 특임단 훈련을 마치고 막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피곤했지만 박지혁의 문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피로가 가셨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 젊은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답장을 보냈다. 축하한다, 박지혁. 내 노력의 결과다. 계속해서 정진해라.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문자를 받고 다시 한번 감격했다. 그녀의 짧은 문자 한 통이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얼마 후 그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는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그의 열정과 성실함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고 그는 빠르게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한편 김하윤 소령의 훈련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대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잊지 않도록 강조했다. 우리는 싸우는 군인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지키는 존재다. 너희가 가진 강인함은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녀는 틈이 날 때마다 대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신입 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냉철함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심과 따뜻한 리더십에 감동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에게 먼저 연락했다. 시간이 되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 이야기 좀 나누고 싶군.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다니.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즉시 답장했다. 네, 소령님. 언제든 시간 괜찮습니다. 며칠 후 김하윤 소령과 박지혁은 시내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하윤 소령은 군복이 아닌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다. 평소의 냉철한 군인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박지혁은 긴장했지만 그녀와의 만남이 너무나 감사했다. 오랜만이군, 박지혁. 많이 변했군. 김하윤 소령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박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소령님. 덕분입니다. 소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삶을 살 기회를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김하윤 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전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존경심이 가득했다.
내 노력이 만든 결과다. 나는 그저 작은 불씨를 던졌을 뿐. 김하윤 소령은 겸손하게 답했다. 내가 하는 일은 어떤가? 적성에 맞는가? 박지혁은 활짝 웃으며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네, 소령님. 너무 재밌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묻어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했던 한 젊은이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박지혁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박지혁,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내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혹시 나중에 군 관련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우리의 기술력은 항상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한다. 김하윤 소령은 진지한 어조로 제안했다. 그녀는 박지혁의 능력이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혁은 깜짝 놀라 김하윤 소령을 바라봤다. 군 관련 프로젝트라니 상상도 못했던 제안이었다. 네, 소령님. 영광입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김하윤 소령과의 인연은 단순히 과거의 구출 사건을 넘어 그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카페를 나서며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라. 내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박지혁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리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과의 카페 만남 이후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날마다 발전했고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을 얻은 것을 넘어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꼈다. 김하윤 소령이 건넸던 군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심어져 있었다. 그는 그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기를 꿈꿨다. 그 사이 김하윤 소령은 특임단 내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바로 첨단 전투 시스템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였다. 이는 특수부대원들의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다름 아닌 김하윤 소령이었다. 그녀의 냉철한 분석력과 실전 경험이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하윤 소령은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팀원을 꾸리던 중 문득 박지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변화 의지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그는 4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군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그가 군 관련 프로젝트에 더욱 진심으로 임하게 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며칠 후 박지혁의 휴대폰으로 김하윤 소령의 전화가 걸려왔다. 박지혁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박지혁, 나 김하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졌다. 네, 소령님. 잘 지내셨습니까? 박지혁은 반갑게 답했다. 그래. 내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더 큰 기회에 도전해 볼 생각이 있나 해서 연락했다. 박지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더 큰 기회라니요, 소령님? 김하윤 소령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우리가 지금 첨단 전투 시스템에 들어갈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야. 내가 가진 프로그래밍 실력과 열정이라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에 합류할 의향이 있나? 박지혁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군 관련 프로젝트, 그것도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전투 시스템 개발이라니. 그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제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었던 방황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끝에서 김하윤 소령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손길을 기억했다. 이제 그 손길이 그를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길로 이끌고 있었다. 소령님,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는 감격스러우면서도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가 가진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배워서 채우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건 너의 의지와 책임감이야. 너는 이미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김하윤 소령의 목소리에는 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박지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네, 소령님,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박지혁은 현재 다니던 회사에 정중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사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그는 자신이 국가를 위한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었다. 박지혁은 김하윤 소령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산하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적인 회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었다. 그는 김하윤 소령이 이끄는 팀의 막내 개발자로 합류했다. 첫 출근 날 박지혁은 며칠 전 지리산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정장 차림으로 연구소 문을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연구소 복도에서 김하윤 소령과 마주쳤을 때 그는 저절로 허리를 숙여 경례를 했다. 소령님, 박지혁입니다. 오늘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윤 소령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았다, 박지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박지혁은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걷게 될 새로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김하윤 소령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조국에 기여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박지혁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한 후 그야말로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그는 기존의 개발자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밤샘 연구와 노력으로 자신의 기술력을 빠르게 향상시켰다. 그의 열정과 끈기는 팀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군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김하윤 소령은 그의 옆에서 군사적 전문 지식을 보충해주며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 중이었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모두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였다. 박지혁은 며칠 밤낮을 새워 연구한 끝에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팀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지혁 연구원 정말 대단하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까? 한 선임 연구원이 감탄하며 물었다. 박지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김하윤 소령을 바라보았다. 소령님께서 지리산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의 말에 김하윤 소령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성장이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면에서도 크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후 박지혁은 프로젝트의 핵심 인재로 급부상했다. 그의 기여로 첨단 전투 시스템은 빠르게 개발될 수 있었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방황하던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거듭났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조국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인재가 되었다. 그는 김하윤 소령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몇 년 후 첨단 전투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실제 훈련에 투입되었다. 시험 가동을 지켜보던 김하윤 소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어엿한 선임 연구원이 된 박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개발에 참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보며 깊은 감격에 젖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령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 겁니다. 박지혁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김하윤 소령은 박지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노력의 결과다, 박지혁. 나는 그저 너에게 길이 있음을 보여줬을 뿐.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개척한 것은 너 자신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박지혁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너의 변화는 나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군인의 역할이 단순히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 지리산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은 김하윤 소령과 박지혁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김하윤 소령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그녀의 빙벽 같던 군인 정신 속에 인간적인 따뜻함과 폭넓은 사명감을 더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전투뿐만 아니라 사람의 잠재력을 믿고 이끌어주는 희망의 나침반으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강인한 군인이자 동시에 타인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박지혁은 절망의 끝에서 김하윤 소령이라는 생명의 은인을 만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국과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나약함을 딛고 일어선 강하고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했다. 지리산의 울창한 숲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의 불씨는 두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거대한 불꽃으로 타올랐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전할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